지난 월요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리포트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과 지원책 마련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닌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올바르게 내디디려면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의 멘토로 활동 중인 구립 은평마을 방과후 센터 이미경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멘토로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걱정 또 고민거리가 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선 보호 종료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만난 경우는 진로 이제 진학이나 때때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실패하는 경우에 좀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 이것을 같이 누구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협의할 수 없는 구조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막막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친구들은 진로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1:1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주거를 집을 구할 때 집을 또 누구랑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 금융의 문제 이러한 부분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들이 처한 가장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어른들이 실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것에 막막함을 겪고 있어서 이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뭐 학업 과정에 있는 진로 진학 부분의 문제, 또 학업이 끝난 후에 그렇죠. 취업이나 주거, 금융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어떤 정착금을 준다거나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서 또 사회에서 고립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생활비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고립이라든지 이러한 생활비의 어려움이라든지 고립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사서 몇 개를 사면서 교체하고 그것에 있는 지원금을 또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출, 사기 대출에 쉽게 노출되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을 졌을 때의 그 막막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정말 돌뿌리에 걸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같이 해결할 사람이 있다라면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는 일이 아주 크게 큰 상처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뭐 사후 관리라는 그런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관리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웃, 네. 그다음에 그것에서의 지역의 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담담하게 풀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이웃이나 뭐 주변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어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아요. 정부나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움직인다면 이들은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른이 있다라면 그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어른과의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 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건강한 이웃들이, 건강한 어른들이 손을 내민다라면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된다라면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계는 이제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청년 지원, 뭐 청소년 지원, 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렇게 보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 모든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보호자가 없는 청년들한테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지역, 사회, 마을 이것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된다, 관리된다, 지원된다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내가 말해도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관계 속에서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삶이 관리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역 내에서 뭐 청년이나 또 아동들과 관련된 정책들은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정책은 조금 미비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재정적이거나 또 심리적인 부분들 외에 어떤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들이 실업했을 때 기초생활수급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할 때는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적인 얘기라고 하셨지만 재정적 지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실권리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권리들을 20대 청년들이 가질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정착금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무연고 사망이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자기의 얘기를 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의 공간 지금은 이제 은평구에서는 청소년 도서관 작공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이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지역에 좀 많아진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적 지원이 결합되어서 좀 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좀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마을 방과후 센터 이미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